중국 100년 미래를 설계한다. 우리 그 시진핑 형님, 1일 중국 베이징 태난먼 광장에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해가지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연설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진핑 형님이 앞으로 100년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 이 형님이 이제 장기 집권 목표로 해가지고 일당으로 이제 거의 독재 체제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 분들 이렇게 뭐 사상 교육하고 뭐 하고 하면서 앞으로 100년은 이렇게 이끌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최헌규 특파원님이 이제 한 건데 또 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동부유 부자세 사회환원 강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공산당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 공산당라는 거는 뭐 그 당도 당이지만 이게 그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이제 정반대잖아요. 네. 민주주의와는 이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공산인데 민주는 다수의 의견으로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평등, 평등을 중시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죠. 그리고 뭔가 경쟁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의 비용을 많이 주는 이런 게 이제 민주주의라면 공사는 분배입니다. 분배.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분배하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공사는 1%를 위해 99%를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게 공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 공산에서 내세우는 거는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공산당원은 절대 권력과 모든 부와 뭐 이런 거를 다 본인들이 누리면서 일반 동무들이라고 하죠. 동무들은 뭐 보릿고개도 넘어가고 막 힘들어해요. 대신 뭐 나눠주죠. 이것저것 나눠주고 하면서 이제 달래주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 1%를 위한 90%, 99%의 하향 평준화가 아닌가. 반대로 이제 민주주의는 50%대 50%죠. 잘 살고 못 살고는 너 하기에 달렸다. 라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너 하기에 달렸다.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상위 1% 축하한다. 하위 뭐 몇 퍼센트 안 됐지만 노력해라. 이런 식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개인의 자유. 개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자유. 공사는 그게 아니죠. 요 99%의 하향 평준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요쪽으로 합류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안 돼. 너 왜 일로 오려고 그래? 여기 이제 그 뭐 홍길동이가 있으면 홍길동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꺽정이가 이렇게 오려고 하면은 꺽정이 형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꺽정이 형은 그쪽이잖아. 오지 마. 거기서 같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는 여기 이제 홍길동이가 있으면 임꺽정이가 역전할 수도 있죠. 임꺽정이가 될 수도 있고 홍길동이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인생을 본인이 선택하니까 이런 자유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사유재산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는 사유재산이다. 내 거 건들지 마라. 내 땅에 들어오면 미국은 총 쏴요. 그죠? 민주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내 거 건들지 마. 세금 많이 걷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잘 살게 해주라고 뽑아놓은 머슴놈이 주인 행세하면은 너 단두대 올린다. 이런 거잖아요. 영국에서 그랬죠? 또 나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해준 거지. 네가 나보다 뭐 저기 했다고. 너 잘못하면 단두대 올린다. 민주주의는 또 그런 무서움이 있죠. 자, 어쨌든 그런 저런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이 공동 부유와 부자세 사회 환원 강화가 이 중국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시진핑 주석은 8월 17일 행사 연설에서 요강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목표치와 내용을 언급했다. 총서기는 중등 수입 계층 비중 확대, 저소득 계층의 수입 증대, 고수입 계층의 합리적 임금 조정, 불법 수입 불소득 철저한 제재 단속, 사회 계층의 양극단을 축소하고 중간층을 늘리는 올리브형 분배 구조를 구축 제시했다. 올리브형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위와 아래는 줄이고 가운데는 좀 통통하게 요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말이 공산주의인 거지. 예. 그냥 요렇게 하려면은 민주주의 하면 되는데 또 조심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동 부유가 기업의 혁신과 생산 동력을 상실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켜 여전히 생산력 발전이 필요한 사회주의 초극단계의 중국 경제를 좌초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공동부유 정책이 부자 것을 빼앗아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이라며 과거 급진 좌경화 시절 평균주의로의 회귀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무튼 상품 경제와 생산력 발전, 성장이 시급했던 시절에는 세금과 부당 수입, 심지어 위법 경영까지 대충 눈 감아줬다. 중국이 그랬죠.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중요했고 고용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요번에 헝다, 중국 2위의 부동산 기업. 근데 헝다만 그렇게 뉴스가 부각이 됐어요. 물론 덩어리가 커요. 350조에 달하는 거 하고 파생 상품까지 하면은 꽤 큰데 중국에서 차지하는 헝다의 비중은 중국 GDP의 0. 몇 %라고 합니다. 걔 하나 망해도 아무 타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요걸 발표하고 나서 어떤 걸 하죠? 일단 사교육 시장, 사교육 하지 마 하면서 모든 학원가 그리고 뭐 중국의 뭐 상위 탑 클래스라고 했던 뭐 그런 그 업체들 있죠. 다 싸그리 문 닫았어요. 근데 뉴스에 요만큼 나왔어요. 거기 이제 뭐 수만 명, 뭐 수십만 명, 뭐 중국이니까 뭐 한 1억 명 가까이 될 수도 있고 몇 명이 속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원에 종사했던 사람들 다 실업자 된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의 메카라고 했던 이런 아파트들 시세가 꼬근도박질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뭐 뉴스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게임은 마약이다라고 해가지고 게임 산업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또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뭐 접속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부모들만 해야 되고 또 하루에 몇 시간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우리나라 그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트라는 펍지라는 그 회사가 있고 또 리니지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게임들이 중국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었는데 게임주들이 다 박살나고 있죠 지금 우리 그 한국에서도. 근데 중국은 게임 산업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게임 할 사람이 없다. 성인들만 해라. 근데 성인들도 하루에 많이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 산업이라는 게 얼마짜리 산업이겠습니까? 헝다 350조? 게임 회사 몇 개만 합쳐도 350조 될 건데 그런 거 없어요. 하지 마 라는 거고 사교육 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 뭐 남자가 여자처럼 생기고 뭐 여자가 비율이 좀 이상하고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슈를 끌고 뭔가 그 연예인이 팬덤을 일으켜가지고 시진핑이 아닌 자기를 뭐 이렇게 편들고 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연예인 생활도 앞으로는 자제를 해라. 그랬더니 연예인들이 이제 저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프로듀서 101이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표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하지 말래. 당에서 하지 말래. 하면 너는 타겟이 되는 거야. 넌 타겟이 돼가지고 너는 그냥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시진핑의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표방하고 나선 공동부유는 성장 지상주의가 낳은 이런 폐해를 바로잡고 공산당의 또 다른 100년 순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다. 앞으로 고수입 계층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사회 환원 부담이 커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예,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다. 요 말은 뭐냐면 기업이 이제 뭐 알리바바니 뭐니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물론 알리바바 회장도 마윈도 그 직위 내려놓고 나온 거 아시죠? 예.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이재용 회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더니 정부에서 너 죽을래? 했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저 회장 안 하겠습니다 하고 쓱 빠진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감옥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갈 것 같으니까. 예, 그런 겁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회사가 망한다?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지 뭐. 예. 그리고 나서 중국 당국에서 얘기할 게 많죠. 저 회사가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인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예. 그러니 뭐 지금 뭐 아파트 건설이 뭐 하다 말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그게 뭔 문제야? 다 져놓은 아파트도 폭파시켜서 다 부셔버리는 판에. 예. 그죠? 중국 뉴스 안 보셨어요? 예. 다 져온 아파트 뭐 무슨 그 뭐야 관우상 뭐 이런 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있는데 뭐 한다면 까느라면 까는 거지 뭘 말이 많아. 그래서 헝다? 헝다는 우리나라 뭐 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씹을 껌이 없었던 것 뿐인 거지. 헝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그 헝다로 인해서 뭐 종을 이만한 그 종을 칠 때 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 요걸 뭐라고 하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요렇게 해서 땡 치잖아요. 근데 종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치는 정도는 되겠죠. 이게 중국이라면 헝다로 인해서 중국이 받는 충격은 요런 거 뭐 잘해봐야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거예요. 이 종을. 그럼 뭐 소리가 얼마나 나고 그 종의 충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따만한 거를 이렇게 뒤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쳐야 한번 소리가 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중국이 과연 그걸 신경 쓸까? 그리고 중국이 100년 이거 그 진핑 형이 시진핑 형님이 앞으로 100년 어떻게 하겠다? 여기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 하나가 잘 살겠다고 나대? 그럼 안 돼. 넌 타겟. 넌 본보기로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정부와 시장의 공동 노력으로 고효율 공동부유 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며 부자들을 채근하고 있다. 시장 주체들이 공동부유 정책 실현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말이 자발적이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돈 벌었으니까 사회에 환원하라. 직원들한테 월급 많이 줘라. 직원들한테 숙소 그냥 져서 주어라. 등등등 뭐 많은 걸 얘기하겠죠. 뭐 여기 뭐 그렇습니다. 미국의 뭐 저거 그런 거예요. 헝다라는 게 중국 헝다가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요. 뉴스에서 뭐 중국 헝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많죠. 근데 과연 이거 중정부는 파산설 헝다를 구제할까 방치할까? 저는 일단은 헝다가 무너지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핑 형이 구세주로 나타나겠죠. 또는 여기가 2위잖아요. 2위? 그러면은 뭐 웬만하면 은행도 다 국영이고 기업도 웬만하면 다 당직자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데 뭐 2위 그룹이 망하면 1위 그룹이 인수해. 그럼 그냥 군말 없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뭐 크게 이자도 못 내는 중국 부동산 2위 기업 헝다 망하는 건 망하게 놔둘 거고요. 구제할 건 구제하려고 하겠죠. 디폴트 임박, 금융 시스템 리스크 옮겨 붙나 뭐 크게 이상 없을 것 같고 금융기관, 채권시장, 중국 경제 전방위 공포 말씀드렸다시피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를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막 들으면 불안하잖아 사람들이. 그죠? 헝다? 야, 중국? 야 리먼? 리먼 사태 우리 2007년도 그때처럼 막 난리 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월가에서 지금 헝다 때문에 뭐 주식이 떨어졌대. 야, 이거 뭐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주식 떨어진 게 하루 만에 끝났대. 야, 그럼 그거 헝다 때문에 떨어진 거 맞아? 예, 아니죠. 우리가 왜 월가의 주식이, 헝다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그 영향이 하루도 안 갔어요. 예, 그럼 왜 그런 걸까 봐야 됩니다. 부채 350조 중부동산 업체 헝다 목요일 첫 고비 오늘이에요. 예, 오늘. 과연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죠. 뭐 일부 상환을 하고 조금 늘어뜨리든가, 또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1위 기업이 얘 망할 거는 쭉 망하게 놔두고 살릴 거는 이렇게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갈지 봐야겠죠. 헝다 리먼 재현의 촉각 첫 시험 때 23일 이자 지급, 전문가와 업계 13년 전 리먼 브라더스 기우, 네. 중경제 위협 촉발 단계 아니야. 헝다 23월 채권이자 425원 지급 발표, 993억 원 언급은 없어. 전문가들은 헝다의 디폴트, 네, 디폴트라는 게 이제 돈 안 갚는 거예요. 네, 이자 못 내는 겁니다. 부도죠. 네. 디폴트 선언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미국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뭐 벌써 이렇게 얘기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주 기사 제목이라든가 일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 이거 뭐야? 뭐 별거 아니네. 조금만 조사하면 나옵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 얘기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 200분 가까이가 보고 계신데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검색해 보시고요. 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할까? 더군다나 상업지역의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서 뭔가 금융이 이런 게 뭔가 좀 충격이 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걸 이렇게 살짝 끼워 넣고, 예, 뭐 등등등.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요? 예,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 부동산이.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출도 안 해주죠.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데도 대출을 막아요. 진정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년 선거 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이렇게 눌러야 되겠지. 예. 방법은 재건축 그냥 싸그리 다 풀어주고, 재건축 풀어주면 그거 부시는 동안 주변에 전세가니 뭐니 이런 게 다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집값도 올라가고. 근데 입주 때 되면 싹 가라앉아요. 예전 헬리오시티 같은 거 보셔도 입주 때는 주변이 전세 시장이고 뭐고 그냥 싹 다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입주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 부작용은 있겠죠. 부시고 새로 짓고 뭐 입주하고 할 때. 근데 그거를 내 정권 내에서는 그 부작용이 그 민심에 악영향을 주니까 없기를 바라다 보니 서울 가면 뭐 30년, 40년, 50년 된 아파트들이 아직도 있어요. 녹물 나고. 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또 이제 좀 진정해야 되는 게, 자, 우리 뭐 댓글도 다시고 뭐 채팅방에서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정권이 뭐가 중요하냐고. 정권이 정책만 보라니까요. 정책만. 예. 정권은 어떤 놈이 해도 똑같아요. 국민을 생각하는 정권은 없어요. 분명히 국민을 생각하라고 뽑아놨는데 국민을 생각하는 정권이 없어요. 다 자기네들 밥그릇만 채워봐요.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금배지를 유지할 것인가? 라고만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러면 뭐 정책을 제가 보고 그거를 나한테 유리하게끔 써야죠. 우린 다행히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예,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새로 뽑고, 안 되면 뭐 촛불 들고 가서 끌어내리고, 요즘 단두대는 못 쓰니까. 예,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공산주의에선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랬다가는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니까. 저도 무서워요, 지금 얘기하면서. 네, 어쨌든 헝다가 그렇다. 그리고 9월 FOMC 점도표, 헝다는 집적 지원 없는 구조조정. 여기 보면 9월 FOMC 점도표가 더 핵심입니다. 요거 이 헝다가 아니고, 헝다는 직접 지원 없이 뭐 구조조정 한대요. 말씀드렸죠. 망할 거 망하고 그냥 1위 기업 네가 해.
네가 같이 해서 민심 이렇게 우리 당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은행 야 은행 걱정하지 마. 돈 찍으면 되지. 자 그런 나라니까. 예. 중요한 건 9월 FOMC에서 예, 그뭐 테이퍼링을 할 거냐 말 거냐 등등 뭐 이런 것들 논의한 게 시장에 더 충격을 주고 요 뒤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헝다는 개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거를 더 부각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정말 무서운 뉴스거든요.